아마 뭐 지금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도 다들 저 전문가분들이시고 뭐 고견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문가분들 혹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도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고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뭐 채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렇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음의 영역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에서도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4대 요인 중에 하나로 주가 조작을 지목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합동 대응단은 이러한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작년 7월 30일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기능을 결합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다양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학원장, 병원장 등 슈퍼 리치들이 장기간 공모한 대형 시세 조종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3월 11일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M&A 등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으로서 이것도 역시 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 금감원의 조사 영역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중대 증권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 폐해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ROE를 보게 되면 지금 8에서 8.5%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10년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를 항상 투자자들이 이제 일본이랑 비교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ROE가 좀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게 ROA가 우리나라가 사실 더 높습니다. 1.9%. 그리고 일본은 1.7%. 그럼 차이가 어디서 난다 그러면은 2에서 차이 나는 겁니다. 그냥 자본입니다.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할인 요인 중에서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경기 순환적인 좀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할 때 사실 ROE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둔화되면 또 내려오고. 근데 이번 그 시장 움직임을 봤을 때 참 긍정적인 게 우리나라가 여러 테마들 AI 그리고 뭐 다극화된 세계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런 모든 테마들에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기업 지원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ROA는 기업의 몫인데 ROA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방산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왜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를 4C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코스트, 비용. 그리고 하나는 캐패시티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컴패티블하다. 근데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컬래버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 콜래버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부 그리고 기업 또 같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주주 환원에서는 배당도 중요하지만은 신규 자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지금 세제 지금 개편은 됐는데 사실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 뭐냐면은 우리 나라 이제 뭐 투자자 군이 조금 더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더 이제 다각화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투자도 그렇고 국내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다변화를 좀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저는 사실 프리미엄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ROE를 올려야 되는 부분인데 ROA랑 E랑 같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모멘텀만 유지해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자사주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세요. 그냥 자사주 얘기만 하고 넘어가셨는데. 예, 사실 이제 지금 자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 소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 나왔던데요. 이전 사실 그 2024년 그 하반기 봤을 때 그때는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세대 개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배당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자사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세제 혜택이든 다른 혜택이 자사주 있으면 취득 소각을 해라. 예, 맞습니다. 있는 거 소각만은 안 되고 신규 추가 하는 부분은- 취득해서 소각해라. 그 말이에요? 소각이 아니라 이제 어떤 유인을 하는 거죠. 더 많이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어떤 혜택이든 그런 부분들 제공하는. 자사주 취득 소각을 좀 권장하는 게 좋겠다 그 말이에요. 예. 저희는 지금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오버행,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게 지속되는 현상이 종종 있었던 걸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VC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저희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대형 모험 자본으로 인내 자본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경우에는 VC들이 오랫동안 인내했지만 그런 VC들의 펀드를 다시 인수해서 상장 전에 길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마련해서 그런 펀드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VC의 지분 일부라도 이제 상장 시에 조금 더 락업, 이렇게 좀 보호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장 시 가점을 주는 것도 사실 이런 이제 현상을 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대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투자자들은 사업을 함께하기 때문에 상장하더라도 길게 보호하고 같이 투자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세제 혜택을 대기업에 주거나 공공기관에는 기간 가점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를 안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오버행 이슈는 보호예수 기간이 긴 임직원에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제 또 효과를 납니다. 뭐 오버행이 지나서 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임직원들이 그 주식을 이제 행사할 때 돼서는 이제 주가도 떨어졌는데 세금도 많이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좀 뭐 얻는 게 별로 없어서 특히 임직원들 중에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주시면 임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드려 봅니다. 우리는 그 상장을 하면 상장 자체가 목적이 돼서 바로 거기서 털고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급락한다든지 사실 상장은 하나의 단계인데 그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런 계기인데 아마 이제 그런 구조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V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발적 락업 자기가 스스로 보호 예수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상장 심사 과정에서 질적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VC 같은 경우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보수 예수가 또 의무화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상장 전에 결국 IPO만 이게 결국은 그 투자자들 회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M&A라든지 그다음에 회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돼야 된다. 굉장히 주문들을 많이 해주셔갖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2조 원 규모의 회수시장 펀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오늘 나오신 아마 벤처 투자 펀드, 우리 이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마 회수시장 이런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제 지원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M&A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기술 기업들 인수할 때는 투자 세액 공제를 제가 기억하기는 한 5%인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보유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로 가면 더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강화할 부분들이 없는지 그거 한번 세제 당국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온 이유와 그리고 만약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을 나온 뒤에 부작용은 없는지. 예, 저희가 지금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우선 회원사들이 상호 간의 청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들을 결정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T+1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단축을 했고 우리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는 거래와 즉시 지급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럽에서는 내년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로의 결제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청산 결제 과정이 이제 없어질 거고 바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마 청산 결제 과정으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변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절대로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낡은 사슬을 끊어내고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허언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 투자 인력 확충과 포상금 확대라는 파격적인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주식 판도는 이틀 뒤에나 들어오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의 대통령의 눈이 번쩍 뜨였다는 건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뽑아 배를 불리던 세력들에게는 그야말로 저승사자의 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기업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걷어내고 주주가치가 존중받는 정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할 대한민국의 경제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